이제 나랑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반년이 넘어가잖아. 한 7개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웬만한 구조 파악이랑 간단한 문장은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해온 구조 파악이랑 해석이랑 한 줄 정리랑 내가 하는 거랑 대조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오해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대조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 이제는 내가 여기에 다닌 지 1개월밖에 안 됐더라도 그 1개월 다닌 만큼 자기가 분석해온 거랑 내 거랑 대조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이 강의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 자기가 일단 실수를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옳은 방법을 배워야지 학습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 들으면은 이게 들어오지가 않거든. 잘 자기가 충분히 고민해보고 실수해본 부분에서 어디를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 6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아마 너네 수준에서는 6개 꼼꼼하게 그 복습하려면은 한 3시간 정도 필요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잖아, 수요일날. 그럼 우리가 수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데 그 수업 만약에 오후 수업이면은 오전이나 혹은 전날 밤에 부랴부랴 하지 말고 미리미리 누적해가지고 혹은 쪼개가지고 지문을 복습해야 돼. 단어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일에 걸쳐가지고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혜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해야 돼, 정석대로. 그리고 요약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어 지문 하나 천천히 해석을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참조할 수 있지만 그 한글 해석을 읽고 요약해오면 안 된다. 응? 영어를 읽고 꼭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지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영어를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지. 얘들아, 이렇게 이게 누적돼야지 2, 3학년 때 너네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응? 나중에는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정석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겠어, 해석. 여기 한번 봐봐. 일단은 우리가 이 수업할 이 프린트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걸려서 복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35번 지문 한번 펼쳐볼래? 35번 지문 펼쳐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는 문장, 그 영어만 있는 문장이잖아. 그거를 냅다 한글 뜻을 쓰려고 하지 말고 구조 파악을 천천히 해보면서 이제 속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을 하고 속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3번 형광펜 쳐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모의고사 너네가 필기한 거, 수업하면서 필기한 거를 복습하던지 혹은 그냥 한글로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쓰는 거야. 응? 냅다리 한글에서 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구조 파악하면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3번 형광펜 치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을 써보는 거다. 그 다음에 해석지 참고해서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내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채점을 해봐. 응? 해석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거든. 틀린 해석으로 두지 말고 내가 한 해석이 맞는지 그 해석지 프린트를 참고해가지고 여기다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 내가 해석을 쓰면서 그거는 주말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 되는 거고. 응?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은 뭐겠어? 내가 구조 파악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연필로 구조 파악한 거 이거 수업하면서 한 거랑 대조해보는 거야. 수업하면서 필기한 거랑 비슷한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숙제를 해왔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번에 몰아서 전날에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누적해서 지문을 읽어보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같이 한번 어떤 부분 고민해봐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35번 펴봐라. 모의고사 프린트. 워크북은 35번부터 40번까지 주말까지 해와야 된다.
워크북은 35번부터 40번까지 주말까지 해와야 돼.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주말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줄 테니까. 형광펜 3개 준비하고 노란색, 하늘색, 분홍색. 일단 35번에서는 이제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immediately after 이 부분 이제 문장 구조 파악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1번 문장의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대명사는 지금 대명사 이시잖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애를 대명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시지칭하는 것은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겠죠? 만약에 복수를 지칭했다면 대명사 이시 아니라 뭐를 썼을까? 대의를 썼겠죠? 단수명사를 지칭하면 이, 복수명사를 지칭하면 대의를 쓰는 게 문법적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된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대명사를 쓰거든. 명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단수명사를 찾아보면 돼. 해석상 적절한 걸로.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에서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 대시수식하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 이 대시수식해 주는 게 무엇인지 질문이 그 생각이 안 나면 그 이면지에 적어놔야 된다. 너네 그 아까 줬던 내가 모의고사 스탬플러로 찍어준 그 프린트 있지? 거기 모의고사 뒤쪽이 이면지잖아, 절반이. 거기에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면 돼. 혹은 그 뜬먹영 그 모서리. 수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거든. 뭐라고 썼냐고? 그러니까 미리 고민을 해놔. 질문을 한 번에 한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준다. 그 답변을 고민할 시간을 줄 때 꼭 쓰고. 첫 번째 질문은 35번에서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3개를 찾고 그 다음에 대세 쓰임과 선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세 쓰임과 대시 수식해주는 선행사를 찾아라. 그 다음 36번에서는 B에서 그러한 모방이라는 게 어떠한 모방을 의미하는 건지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건 중요한 단어나 표현이죠. 문맥상 그러한 모방이 어떠한 모방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B번 문장에 여기에서 if에서 일단 세모가로로 묶었을 거 아니야. 그들의 부모가 스틱아웃 내밀었을 때 theirs. 여기서 theirs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들의 부모가 내민다면 theirs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들의 것들을. 그럼 그들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려서 한번 써봐. 소유대명사거든? 그들의 것들이 그들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찾아서 단어 2개로 써라. 그 다음에 A에서 위에서 3번째 줄에 비교급은 두 대상의 우열을 비교할 때 쓰이잖아. 이 대늘 사이로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를 찾으면 돼. 해석을 통해서 찾아라. 이 대늘 사이로 비교되고 있는 두 대상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 C번 문장에 이게 답근거를 노란색 형광펜, 1번 형광펜으로 쳐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 여기에서 하나 힌트 줄게. 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C의 순서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되거든.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봐.
대의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37번. 37번에서는 일단 B에 This pathway, 이러한 통로가 어떠한 통로인지, 이런 사람 나는 싫어, 이런 사람이 앞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쓰인 거거든. 그럼 이러한 경로는 어떠한 경로를 문맥상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C번의 마지막 문장 보면은 설명이라는 게 실제로는 꽤나 단순하대. 그럼 여기서 문맥상 이 설명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한번 써봐.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건 한글로 써라. 문맥상 의미를 통해서 한글로 이면지에 답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해석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 주어진 문장에 조동사 다음에는 우리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근데 항상 동사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have pp 형태가 나올 때도 있거든. 조동사 have pp, 얘 해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봐. 이행문에도 나오죠. 해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봐라. might have pp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8번. 38번에서 이 대명사 they랑 이 대열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 하늘색 형광펜 등김에 전부 다 찾아야 되는 대명사 표시해 줄게. they가 지칭하는 거, 역시나 they나 지칭하는 거, 이 they. 지금 대명사 5개 하늘색 형광펜 쳤거든.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의미로 봤을 때 일단은 너네 구조 파악하는 거 한번 확인해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항상 화면 보면 오른쪽부터 찾거든. 오른쪽에 있는 뭐랑? have랑 왼쪽에 있는 descended가 병렬되는 거죠. 아, 동사 2개가 병렬되고 있구나.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응? 그럼 볼게. 그것들은 왔답니다. descended. 그 유래를 했대.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일부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that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이 동그란 괄호. 왜?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스트럭처를 수식해주기 때문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 나타내는 공통적인 구조. 그럼 얘 해석이랑 구조를 봤을 때 혹시 대열 밑에 뭐라고 쓸 줄 알겠어? 나타내는 공통적인 구조, 그것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구조. 대열 밑에 뭐라고 쓰고 싶어? 그것들이 공통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조. 뭘 것 같아, 하진아? 대열? 그것들이.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사실 답이 나와야 되거든, 이제는. 얘들아, 뭘 것 같아? Their being the same organ인데 their을 내가 그것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 구조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their 밑에 뭐라고 쓰고 싶어? 뭘 것 같아, 정은아?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젠 알아야지. 응? 의미상의 주어. 무엇에? 얘들아, 무엇에 의미상의 주어일까? 의미상의 주어 언제 써?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 게 사실상 이행문의 어느 파트에 나와? 의미상의 주어. 어디 나와? 이행문 펼쳐봐. 허구한 날 학교에서 강의 들으면 뭐하냐, 학원이랑. 모르는데, 어? 암기를 하라고.
찾으신 분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16페이지다 이것들아. 반년을 외우고도 이거 18페이지를 못 외우냐?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16페이지에 표가 4개 있죠. 이 중에 가인아 몇 번째 표 보면 돼? 세 번째. 동명사 투부정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거. 아직도 모르는구나. 4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쭉 모르겠죠? 응? 세 번째 표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거의 다 알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고 싶으면 투부정사 왼쪽에 어떤 형태로 쓰면 된대? for 목적격.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 구조적으로는 주어가 아니거든. 근데 해석을 은는이가 붙여서 해야 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야.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쓴대? 목적격이나 소유격. 여기서 또 목적격이나 소유격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대참사가 발생하죠. 이행문 2페이지에 나와 있다. 목적격은 여기서는 이거 무슨 격이에요? their? 소유격. their book, their home, their car. 소유격. 누구누구의. 응? 얘를 목적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them. 그래서 얘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그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 구조. 그럼 being은 여기서 뭐가 돼? 동명사. 동명사. 이젠 알아야 돼. 이제는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 두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but 보이죠? 이 but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심지어 이거 한 문장이잖아. 그 2번 동그라미 보여? 화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한 문장이거든? 이 정도는 이제 쉽죠? 뭐가 병렬되는 걸까? but을 사이로. 일단 오른쪽에 있는 뭐가 보여? they arose라는 주어랑 동사가 보이죠? 얘 동사 하나만 있냐? but 뒤쪽으로 봤더니 they arose 그 다음에 그쵸? have라는 동사 두 번째 동사 나오죠? 그럼 이 and는 파란색으로 묶을게. but 뒤에 있는 주어랑 동사 그리고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오니까 역시나 and 나온 거죠. but 왼쪽에서 이 빨간색 주어 동사 표시한 거랑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주어 표시 어디다 해야 될까? S 표시. 우리 약속한 것에 따르면.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걸 봐봐. 화면을 보지 말고. 예습해왔잖아. 어디다가 S 표시해왔어야 돼? 동사는 어딨어? 어리죠, 얼. 두 번째 동사는 역시나 어리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주어가 뭔데? and에 쳐야죠? 여기죠? and. 얘가 주어죠? 주어가 두 개 병렬되잖아? 그러면 and 밑에다 주어 표시하면 돼. 큰 틀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and 동사, but 나오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and 동사 나오는 거다. 응?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정확하게 표시해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응? 그 다음 얘들아, 그리고 그들의 가장 유저를 쓰는 쓸모없는 property, 특징에 집중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그 의미를 써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문을 이해했다면 쓸모없는 특징에 집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거든? 문맥상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쓰면 된다. 그 다음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does가 의미하는 거 하객역어 내신에 나왔죠? 아까 명사를 대신하는 건 대명사였잖아. does는 지금 대동사거든? 동사를 대신하는. 일반 동사 does가 대신하는 동사를 문맥상 찾아서 쓰면 돼. 그 다음에 얘 답의 근거거든? 이거는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는 disastrous, 재앙적인 결과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 되는 건지 문맥상.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데이터라고 언급된 거는 앞에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더가 붙은 거거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찾으면 돼.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35번으로 들어가. 같이 한번 봅시다. 35번부터. 관계없는 문장은 내신에도 한두 문제씩 출제되잖아. Why do we have? 우리는 왜 갖고 있을까? 왜 착각을 갖고 있을까? 여기서 대또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잖아. 근데 어떤 착각이냐면 시험에 벼락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베스트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학습 전략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얘들아? 뒤에 구조랑 해석까지 봤을 때 이행문에 있는 지시까지 한번 결합해봐.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뭐야? 동그란 괄호로 묶었지. 뒷문장 어떤 거 같아? 완전하죠. 뭘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잖아. illusion that, fact that, truth that 뭐냐 쓰임? 동격이죠? 동격. 뒷문장 완전하고 이 착각이 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걸 동격이라고 한다. 같을 동. 그 착각이 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뒷문장은 완전하고. 우리는 왜 착각을 갖고 있을까? 시험에 벼락치기 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 전략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을까? because부터 세모가루로 열면 되죠. 왜 세모가루로 열면 돼? because가 뭐이기 때문에? 무슨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세모가루. 왜냐하면 우리가 unable이니까 뭐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을? 다양한 섹션, 부분을 우리의 기억에 다양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을 한대. immediately after. immediately가 없다고 생각하면 after부터 무슨 가루로 묶으면 돼? 세모. after도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된다. 근데 얘 immediately after이든 before이든 이렇게 나오면 한 덩어리로 직후라고 해석하면 돼. 직후. immediately before는 직전. 직전. 얘 분사구문 처리할게. 우리 텍스트북 교과서나 혹은 우리의 그 수업의 노트를 읽은 직후. 그럼 주절의 주어는 뭐가 돼 얘들아? information. 정보라는 게 완전히 present는 여기에서 지금 형용사로 쓰였잖아. 왜냐면 비동사 뒤에 나오니까. 뜻이 뭘까? 존재하는, 우리의 정신 속에 존재하게 된답니다. 학습 자료를 읽은 직후에는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과서 혹은 우리의 수업 노트를 읽은 직후 정보라는 게 완전히 존재하게 된다. 우리의 정신에. 그것은 sit, 있게 된답니다. 우리의 conscious. 뜻이 뭐야? 의식적인 작업 기억에 있게 된대. 근데 어떠한 형태로? active form? 활동적인 형태로. 인에서는 왜 동그란 거로 묶었을까 얘들아? 전치사. 전명은 동그란 거로 묶는 거다. 얘들아 그러면 교과서랑 수업 노트를 읽은 직후에 무엇이 우리의 의식적인 작업 기억에 있는 걸까? 이시지칭하는 건 앞문장에 information에 해당되죠. 아 작업 기억이랑 장기 기억
저번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구나. 알아야겠구나. 응? 우리는 느낀답니다. as if도 부사절 접속사 세모가로 마치 뭐처럼 느낀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왜? 그것이 present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기 저장 스페이스 공간에 세모가로 여기서 닫으면 되죠? 얘들아 계속해서 세모가로 여는 건 부사절 접속사 아니면 분사구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건 has nothing to do with 하면 뜻이 얘 빨간색 펜으로 적어줄게.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has nothing to do with 무엇과 상관없다란 뜻이야. 무엇과 상관없다.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무엇과 상관이 없어? 장기 기억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근데 어떤 장기 기억이야? 우리가 필요로 할 장기 기억이죠. 그럼 대시수식해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롱텀 메모리잖아. 동그란 거를 어디에서 닫으면 돼? 대세에서 연 거 빨간색 동그란 거를 어디에서 닫아? 니드에서 닫죠. 그러면 대세 쓰임이 뭘까? 뒷문장 어때? 불완전하죠. 니드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대세 쓰임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메모리를 수식해주는 장기 기억을 수식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in order to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뭐뭐하기? 위에서. 이제는 알아야지. 뭐뭐하기 위해서. 특히나 인성여고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학습 자료를 읽은 직후에 우리는 느낀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역시나 대명사 이시 둘 다 지칭하는 건 뭘까요? 그 정보, 인포메이션 지칭하는 것도 정보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 프린트물 당장 읽을 때는 화면 봐. 왜냐하면 그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단기 저장 공간에. 즉 작업 기억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건 상관이 없답니다. 관계가 없답니다. 장기 기억과는. 즉 내가 단어 외우는 당장 기억하고 있는 게 장기 기억과는 상관이 없대. 근데 이 장기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이잖아. 왜 필요하게 되겠어? recall 뜻이 뭐야? 회상하기 위해서 같은 정보를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되냐?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거나 교과서를 읽는 즉시 있는 정보 있잖아? 그게 장기 기억이랑은 상관이 없대. 응? 상관이 없대. 뭔 말인지 되냐? 뒤에는 더 읽어봐라. 내용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36번.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순서별 문장 삽입이잖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답근 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잘 봐라. 다음부턴 이렇게 해와야 돼. 지금 알려주는 대로. 일단은 순서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읽는 거야. 더 디스커버리 그 발견 있죠. 근데 어떤 발견이냐면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의 발견이라는 게 profoundly 깊이 바꾸어 놓았답니다. 방식을.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fundamental,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대. 근데 이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이 뭔지 알아? 동격, 배우는 것, learning. 근데 무엇에 의해서 배우는 걸까 얘들아? observation은 뜻이 뭐야? 관찰. 관찰에 의해서 배우는 거거든. 결국에 이 주어진 문장을 요약하면은 거울, 검정색 펜, 거울 뉴런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거울 뉴런이 뭐냐면 관찰하면서 뭐 하는 거래? 배우는 것. 검정색 펜은 내용의 요약이니까는 선생님이 필기하는 대로 펜 색깔을 구분해서 필기해야 된다? 아, 거울 뉴런이라는 건 인간이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애들아, 무조건 BCA로 읽어. 응? A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야. A도 수능에서 첫 번째로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은 선생님은 BCA 순으로 읽는다? 아, 거울 뉴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as children. 여기에서 as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라미. 여기에서는 전치사네. 모모로서. 아이들로서, 즉 아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네가 아이일 때 우리는 배웠잖아. 얼랏. 어떻게 배웠대 얘들아? 많이 배웠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관찰함으로써. 뭐를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부모와 친구가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많이 배웠답니다. 뉴본, 신생아들은 in the first week of life, 인생의 first week이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첫 주에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태어나자마자 인본, 뜻이 뭐래? 타고난 경향을 갖고 있대. 어떤 경향? 그들의 혀를 stick out, 내미는 경향. 근데 막 내밀어? 조건이 나와. 어떠면 내밀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것을 내밀 때, 내민다면, if. 그럼 여기서 theirs를 살려서 쓰면 뭘까? their tongue이겠죠? their tongue. 여기서 their은 누구겠어? 당연히 부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모방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답니다. 여기서 그러한 모방 뭐라고 썼니, 가인아? 부모가 혀를 내밀면 아기도 혀를 내미는 것. 그쵸? 신생아가 부모의 혀 내밀기를 모방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되냐? 써라. 신생아가 부모의 혀 내밀기를 모방하는 행동.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됐네. 그 다음에 A로 가볼게. 일단은 너는 여기서 쓰이는 애들아, 얘 지각동사거든? 지각동사는 특징이 뭘까? 뒤에 일단은 뭐가 나와?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거든? 너는 혀가 내미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면 돼. 너가 너의 것을 내밀 때마다,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근데 너의 것을 애들아, 누구한테 내미는 거야? 너의 신생아에게. 하지만 이거 then을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의미상 오른쪽에 있는 if부터 different,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if부터 times까지죠. 이렇게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신생아가 혀를 내민다고 해서 항상 혀를 내미는 걸 보지는 못할 거래. 너가 너의 것을 내밀 때마다 너의 신생아에게. 하지만 만약에 너가 그것을 many times, 여러 번 한다면, 여기서 it은 뭘까? 문맥상 혀를 내미는 것을 여러 번 한다면 혀라는 게 나올 것이랍니다. more often, 해석 더 자주. 만약 너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슨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이러한 것보다 너가 혀 내밀기를 많이 하잖아? 그럼 아이가 뭐 할 거래? 혀를 더 자주 내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은 뱉을 뭐 한대? 옹알이하고 나중에는 뭐 하기 시작해? 모방하기 시작한답니다. 소리를. 근데 어떤 소리를? 그들의 부모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되냐? 일단은 B 다음에 A가 나오는 답의 근거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공통적인 토픽으로 묶는 방법이 있거든. 글감이 똑같은 걸로 묶는 방법이 있어. B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화면 일단 봐봐. 신생아가 뭐 하는 거? 일단 봐. 표시하지 말고 혀 내미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방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내밀지는 않는다고 어디에서 나와? A에서 나오고 있죠. 역시나 똑같은 토픽으로 뭐야? 항상 혀를 내미진 않는 거. 혀 내밀기라는 토픽으로 묶는 거야. 똑같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렇게 표시해오면 돼. 일단 그리고 또 봐봐. 일단 봐봐. B가 첫 번째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 똑같아. 토픽으로 묶는 거야. 지금 주어진 글에서 얘기하고 있던 건 뭐였어? 거울 뉴런의 발견으로 배우는구나. 관찰하면서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똑같은 말 어디에서 반복해줘? B의 첫 번째 줄에서 뭐래?
배운다, 관찰함으로써. 똑같은 말 반복하죠. 이거를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정확히 해석이 안 되니까 대충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거다.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천천히 해석하면 보여야 되거든. 연결. 아,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첫 번째구나.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 지금 노란색 형광펜 표시해놔. 이제는 이렇게 해와야 돼. 응? 아, 영어는 참 웃기는 과목이네. 답이 다 안에 들어있네. 내가 정확히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영어는 웃기네. 그쵸? 안에 답이 다 있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네. B가 첫 번째로 오는 근거는 관찰에 의해서 학습한다는 내용이 B의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구체적인 예시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진술, 구체적인 진술 기억나죠? 이 학문에 나오는 일반적인 진술을 풀어서 뭐라고 해? GS, General Statement.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한 예시로 현해밀기인 SS가 나온 거야. 빨간색으로 GS랑 SS. 이게 영어가 글을 쓰는 방식이야.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GS죠. SS, 사과, 수박, 딸기. 똑같죠? 관찰하면서 배운다. 일반적인 진술한 다음에 어떻게 배우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거죠. 신생아가 현해민다. 완벽하지 않거든. 근데 여하튼 혀를 자주 내밀면 신생아도 내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ater. 나중에는 still. 여전히. 그들이 play. 논답니다. vacuum cleaner. 뜻이 뭐야?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망치로 모방하여. 누구를 모방해? 그들의 부모를 모방하여.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얘들아 화면 보면 여기 지금 B, A가 한 세트로 찾았잖아. 혹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를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전부 다 맞추지 않아.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B가 첫 번째인 건 확실히 알겠어. 그럼 선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 속어, 지워. B가 첫 번째인 것만 남겨두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인 거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C가 마지막에 오는 게 괜찮나? 하고 읽어보면서 맞추지. 어떤 사람들 이거 완벽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추론해서 풀지는 않아. 응? 아닌 걸 소거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거든. 내신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나중에 여전히 그들은 진공청소기와 망치를 가지고 논답니다. 모방하여서 그들의 부모를. 우리의 현대 문화라는 건 애들아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화면 봐봐. 쉼표의 동그라미죠. 위치의 밑줄이죠. 이런 거 나오면 어때? 너무 쉽다. 쫄지 마. 일단 쉼표 다음에 위치는 해서 어떻게 돼? 그리고 그것은 전치사 입에 붙여서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쓰고 말하고 읽고 우주선도 짓고 학교도 가죠. 그럼 여기서 그곳은 어디야? 현대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현대 문화에서 문화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문화에서 문화 안에서 우리는 쓰고 말하고 읽고 우주선도 짓고 학교에 가잖아. 여하튼 현대문화라는 것은 뭐해? 작동할 수 있다. 왜 때문에 작동해?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해. 근데 어떤 행동이야? 우리가 태어난 행동이죠. 가지고 태어난 행동. 제대로 하고 그쵸? 우리가 갖고 태어난 행동에 제한되지 않았거든. 혹은 또는 배우거든. 무엇에 의해서? 이 5알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5알 사이로 병렬되는 거. 얘랑 얘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되냐? 이렇게 구조 파악해 놓을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우리의 문화라는 것은 작동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가 않대. 행동에. 우리가 갖고 태어난 행동에 제한되지가 않고, 즉 선천적인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고 타고난 걸로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행동에만 제한된 것도 아니거든. 시행착오를 통해 타고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직접 하지 배우지 않은 행동이라도
관찰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답니다. 단순히 모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watching 봄으로써. 내가 타고나지 않았어도 시행착오를 몸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관찰만으로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C의 답근거인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A에 있는 베이비스죠. 그쵸? 베이비스. 이렇게 답근거를 표시해오면 돼. 그 다음 37번. 얘들아, 경험을 묻고 있네. have 플러스 been. 너 놀란 적 있니? 들어서 recording. recording 뜻이 뭐야? 녹음. 너 자신의 목소리에 녹음을 들어서 놀란 적이 있냐?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과거에 대한 어떤 추측? 약한 추측. 얘도 이행문에 나오죠? 조동사 파트에. 너는 생각했을지도 모른대. Is that really? 대시 주어져? 그거 진짜로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건가? Sounds like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해석할게. 그러니까 내가 녹음된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잖아. 역시나 C번으로 한번 가볼게. 아마도 너의 억양이라는 게 더 프로나운스도 어때 보일 거래? 두드러질 것이랍니다. 어디에서? 그 녹음에서 무엇보다? 너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혹은 너의 목소리라는 게 더 높을 것이랍니다. 뭐보다? 그것이 그러해 보이는 것보다 너 자신의 귀에. seems 뒤에는 사실상 high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높아 보이는 것보다 너 자신의 귀에. 이것은 물론 quiet는 얘 꽤라는 부사야. quiet가 조용하니 quiet, 꽤. adverb, ad. 이것은 of course는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물론 꽤나 공통적인 경험이랍니다. 이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녹음된 목소리가 두드러져 보이고, 억양이 두드러져 보이고,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설명이라는 게 실제로는 꽤나 단순하다는데, 이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정음이 뭐라고 썼니? 억양이 스스로 듣는 것보다 높고 꽤 흔한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 천천히 다른 친구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억양이 스스로 듣는 것보다 높고 꽤 흔한 경험을 설명한다는 꽤 흔한 경험이라는 일단 어디에서 높은 거냐, 정음아? 어디에서 높아 보이는 거야? 자신의 귀에. 자신의 귀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게 뭘까? 주어진 글이랑 C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건 뭐야? 녹음된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죠. 이러한 설명이라는 건 녹음된 목소리의 억양이 두드러지고 높게 들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녹음된 목소리의 억양이 두드러지고 높게 들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얘들아 fairly simple, 꽤나 단순하대. 한번 볼까? A로 한번 봐봐. 얘들아, A의 첫 번째 줄에 주어는 뭘까? pathway죠. 동사는 or. 대열은 해석 안 하죠.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답니다. 똑같아. 아까 in which랑 해석 똑같이 하면 되거든. 얘 through 전치사잖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거든. 언제? 우리가 말할 때. 얘들아, 여기에서 답의 근거가 되는 표현인데 두 개라고 지칭되잖아. 두 개라고 개수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뭐라고 지칭해? one.
이렇게 표시할게. 두 개라고 얘기하잖아. 부정대명사 기억나?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지칭할 때 첫 번째는 one이고 나머지는 the other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second internal pass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야. 부정대명사. one, another, the other. one, the other. 기억날란가 몰라?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한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는 어떠한 경로야? 경로인데 해석 계속해서 똑같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외부의 소리를 인식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waves, 파동. 어떤 파동? travel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이동하는 파동. from, through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공기에서 내가 너네한테 지금 말하지. 선생님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너네 귀 상상을 해. 선생님 목소리 말하지. 그럼 from the air. 공기를 타고 너네 어디? the outer. 외부, 미드, 중간, 그 다음에 내로 가는 거라고. 응? 응? 첫 번째 경로. 소리가 전달되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보컬 콜즈 해석 성대가 떨리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번째 내부의 경로라는 게 있답니다. 그 진동이라는 게 여기서 컨덕트는 전달하다라고 해석할게. 근데 얘들아 BPP 형태니까 해석 어떻게 될까? 진동이라는 게 전달이 된대. 계속해서 through라는 전치사 나오는데 얘 헷갈리지 마.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stimulate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한답니다. 응? 지금 소리를 전달받는 경로가 두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첫 번째는 이미 A에서 설명을 해줬어. 하나는 경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외부의 소리를 인식한다. 파동, 내 목소리가 너네에게 전달되고 있죠? 공기를 건너서 너네 어디로? 외이, 중이, 내로. 하지만 우리의 성대라는 게 이화 선생님의 성대가 지금 떨리고 있잖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때? 두 번째 외부의 통로라는 게 있대. 내부의 통로. 선생님 얘기할 때 진동이라는 게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 내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통해서? 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내부의 뇌를 직접 해서 자극하게 된답니다. 그럴 때 낮은 주파수라는 게 강조가 된대.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이러한 통로는 어딜까? 서연이 어디로 찾았니? 찾았니? 가인이는? 가은이 찾았니? 들리게 얘기해 제발. 어? 말할 때 상대가 진동하는 두 번째 내부. 그쵸, 두 번째 통로죠. 얘들아 질문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정확하게 얘기해라. 틀리든 맞든. 응?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초등학교 1학년 아니고. 그것은 만든답니다. 너의 목소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makes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역동사야.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나오죠. 그것은 너의 목소리가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든답니다. 너 자신에게. 무엇보다?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운드 뒤쪽에는 dB랑 리치가 생략된 거야. 문맥상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경로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글이야.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얘기할 때 내 뼈를 통해서 듣는데, 그래서 더 낮게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통로. 첫 번째 통로는 공기를 통해서 듣는 통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글이다. 집에서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해봐.
답의 근거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조금 허무하긴 한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있거든. 뭐를 배웠냐면 이 화면 봐봐. 처음에 언급된 명사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를 붙인다고 하잖아. 응? 정해지지 않은 처음에 언급되는 명사에 붙는 a recording.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될 때는 C번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뭐를 붙여? 더. 그리고 녹음된 소리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있잖아. 녹음이라는. 그래서 연결할 수도 있어. 그래서 C가 첫 번째로 오는 거거든. 괜찮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 설명이 꽤나 간단하다고 하잖아. C의 마지막에서. 그러면서 실제로 설명이 시작되는 것은 빨간색으로 네모친 것처럼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야, 글이. 빨간색으로 이미 네모친 것처럼. 이게 답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되냐? 그 다음에 38번. 이거 지문이 어렵거든? 지문이 어려운데 일단은 주어진 글부터 한번 읽어볼게. 호몰로거스 하면은 상동의. 상동의 특징이라는 건, 그리고 얘들아, 연결어는 글을 읽는데 엄청 큰 힌트야. 연결어 이행문에도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알죠? 대조적으로 상동의 특징이라는 건 may or may not, 공통적인 기능을 may, 갖고 있을 수도 있고 may not have,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에서 내려왔대?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일부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대. 가르치는, 보여주는 구조, 그것들이 같은 조직이었다고. 보여주는 공통적인 구조. 일단 대의랑 대열은 전부 다 뭐를 지칭할까? 무엇이 내려왔고 무엇이 같은 조직이었다는 걸까? 뭐야 전부 다? 그쵸? 상동의 특징을 지칭하는 거죠. 상동의 특징을 지칭하는 거죠. 그 얘들아, 상동의 특징이라는 건 그 은비나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어? 지금 내용을 묻고 있는 거야.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에.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니? 상동 특징이라는 거? 근데 이해하고 있니? 얘야 아니에요?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어? 아니에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시네요. 하지는 어떤 것 같아?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능은 어때?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기능은 같거나 다를 수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예습을 해와라. 기능은 같거나 다를 수 있거든. 하지만 구조는 어떨까? 구조는 어때? 같은 구조죠. 같은 구조라는 건 결국에 같은 기관이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 기능은 같거나 다를 수 있거든. 근데 같은 구조나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상동의 특징이야. 이해가 안 되면 예습할 때 지문을 한번 요약해봐. 첫 번째 줄, 이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면 될지.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similarity, 뜻이 뭐냐 얘들아? similarity? 유사성을 구분한대. 얘들아, 생물학이야, 생물학.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하는데 analogous, 유사한, 상사의. 유사한, 상사의. 상사의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공통적인 기능은 갖고 있지만 어때? 발생을 했죠. 다른 가지로부터. 진화, 나무에서. 그리고 어때?
중요한 의미에서 in an important sense 동그란 거로 묶으면 중요한 의미에서 같은 기관이 어때? 아니야. 다시 한번. 유사한 특징이라는 거 어떠한 거야? 공통적인 기능은 갖고 있거든. 하지만 발생했대. 다른 가지에서 진화 나무에. 그리고 중요한 의미에서는 같은 기관이 아니랍니다.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 보자고. 검정색 펜으로 한번 써볼게. 얘들아, 기능이 같니? 기능이 같아. 기능이 같죠? 같은 기능. 조직은 어때? 기관은 어때? 같은 기관이야? 다른 기관이야? 다른 기관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야? 국어를 못하는구나. 다른 기능, 다른 기관이야? 다른 기관.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번 한번 복습을 여러 번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Analogous trait이라는 건 유사한 특징, 상사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능은 똑같거든? 근데 진화론적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나온 거고 상동의 특징이라는 건 기능은 같거나 다를 수 있는데 같은 구조나 기관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일단 읽어보자. 이게 예시를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거든. 얘들아, wings of birds, 새의 날개나 그 벌의 날개 있지. 둘 다 얘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사용이 되잖아, 비행에. 그리고 비슷하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것이든 유주드부터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동그란 괄호. 여기서 이렇게 묶이죠. flight는 뜻이 뭐야?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것이든 has to be built. 지어져야만 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더 왼쪽으로. 새의 날개나 벌의 날개가 둘 다 사용되잖아, 비행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대? 비슷하대. 새의 날개나 벌의 날개나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쨌든 왜 그러냐면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든 그러한 식으로 날개단 모든 게 그러한 식으로 생겼잖아, 구조가.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은 arose 발생했답니다. 독립적으로 진화상으로. 그리고 nothing 어떠한 것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대. 그들의 사용 beyond는 무엇 이외에라고 해석할게. 그것들의 사용 이외에는 in flight 비행에서의 사용 이외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이거 지금 어떻다는 거야? 기능은 어때? 기능은 어때? 똑같아. 근데 다른 공통점 있어 없어? 없어. 뭐 얘기? 상사 특징. 기능 똑같은데 공통점이 없다?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거구나. 비행을 위해서 기능을 똑같지만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거구나. 응? 그 다음 3번 오른쪽. 얘가 주어져. 이번에는 뭐야? 박쥐의 날개랑 프론트 렉은 앞다리죠. 말의 앞다리라는 게 매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 박쥐의 날개는 나는 거고 말의 앞다리는 달리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들은 어떻대? 모두 모디피케이션? 변형, full limb. 앞다리의 변형이랍니다. 무엇에? 모든 포유 조상에. 그러니까 얘들아, 이 글을 이해하고 있다면 박쥐랑 말의 조상은 어때? 같아. 지금 진화를 달리했어. 기능만 다를 뿐이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야? 상동 특징. 기능은 다 같거나 다를 수 있는데 박쥐나 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지금 어때? 달라. 근데 모두 포유류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된다. 그러면은 집에서 지문을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행문 2페이지에 나온 건가 3페이지에 나온 게 적용이 되는구나. 여기서 지금 화면 일단 봐. 필기할 시간은 나중에 준다. 얘 결국에는 뭐야? 뭐라고 쓰고 싶어? GS네. 일반적인 진술 나왔네. 그 다음에 2번 문장 뒤쪽으로 뭐 나와? 새의 날개랑 벌의 날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결국에는 기능은 같지만 기관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죠 지금. 그냥 일단 봐. 3번도 어때? 똑같아. 얘 뭐야? 일반적인 진술 나왔죠. 기능은 다를 수도 있는데 구조가 똑같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어?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 그쵸? 기능은 다른데 구조는 똑같대. 포유류에서 진화한 거래. 그러니까 역시나 3번 문장 뒤도 뭐야? 구체적인 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SS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SS. 지금 일단은 표시해 놓을래 이거? GS, SS가 먹히네. 영어에서는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일반적인 주장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구나. 내신 순서별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질문했던 하늘색 형광펜 있잖아.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변형이랍니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결국에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잖아. 여기서 대의는 누구야? 역시나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역시나 그러니까 얘들아 비기능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비기능적인 기능과는 관계없는 특징이 뭐야? 뼈에 the number 수. 그 다음에 어떤 방식?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연결된 방식일까? 뼈죠, 뼈. 그러니까 박쥐의 날개도 말의 앞다리도 포유류가 진화한 거라 뼈의 개수랑 연결된 방식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넬러지? 그 유사성을 여기서 어넬러지는 상사성이죠. 상사성과 상동성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 생물학자들은 보통 전반적인 아키텍처, 조직의 구조를 본답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한대?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징에 집중한다는 게 결국 뭘까? 혹시 이거 쓴 사람 있니? 생물학자들은 가장 쓸모없는 특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에 뭐야? 기능이 아니라 뭐를 본다는 거야? 구조를 본다는 거죠.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지 봐야 되니까. 기능이 아니라 기관의 구조를 봐야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지 확인 가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날개의 기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봐야지 공통조상을 공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거든? 되냐? 39번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같이 할게.